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3억을 받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30년을 함께한 친구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 성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재민이 아니냐? 30년 만이네, 30년. 저는 김성호. 올해 61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간 날이었죠. 30년 전 졸업 이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나이를 먹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야, 성호는 뭐하고 지냈어? 나 교사 생활 35년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 와, 대단하다. 선생님이었구나.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럼 퇴직금 꽤 받았겠네.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죠. 뭐 그렇게 많진 않아. 그냥 평범하지. 실제로는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재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키가 크고 말을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 여유로운 미소까지. 성호야, 잘 지냈어? 재민아. 넌 뭐하고 지내? 나 증권사 다니다가 지금은 자산운용회사 운영해. 와, 대단하네. 재민이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블루오션 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재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주식시장 어떤지 알아? 잘 모르지.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으니까. 재민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게 문제야, 형. 이제 퇴직했으면 돈을 굴려야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안 나온다고. 그래도 안전하잖아. 안전?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낮으면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재민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투자해야지. 주식, 부동산, 펀드. 뭐든지.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재민이가 술잔을 비우고 진지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30년 친구잖아.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뭔데?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특별 펀드가 있어. 일반인은 가입 못하는데 지인들한테만 특별히 소개하는 거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떤데? 재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우상향하는 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3년간 연평균 18% 수익이야. 은행 이자랑 비교해봐. 18%라고요? 1억을 넣으면 1년에 1,800만 원이 생긴다는 얘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물론 투자니까 위험은 있지. 하지만 우리 회사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운용해. 게다가 나도 내 돈 5억 넣어놨어. 재민이가 자신의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잔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나는 내 친구들한테만 이런 기회 주는 거야. 성호야, 너도 퇴직금 있으면 그냥 썩혀두지 말고 불려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재민이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연 18% 수익. 3억을 넣으면 1년에 5,400만 원. 아내와 저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5,400만 원이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여보, 오늘 동창회 어땠어? 아내 영희가 물었습니다. 결혼 32년 차,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였죠. 응, 좋았어.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한 친구가 투자 얘기를 좀 하더라고. 투자? 무슨 투자? 저는 재민이가 해준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당신 그거 믿는 거야? 재민이가 30년 친구인데 날 속이겠어? 친구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연 18%라니 너무 높지 않아? 은행보다는 높지.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 당신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보, 나도 공부하면 되지. 게다가 재민이가 전문가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3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그래서 더 불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만 못 따라가. 부부싸움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설득했어요. 아니, 설득했다기보다는 밀어붙인 것에 가까웠죠. 3억 다 넣는 건 아니야. 절반만 1억 5천만 원만 넣어볼게. 그것도 큰 돈이잖아.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빼면 돼. 재민이가 친구들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래.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30년 친구야. 날 속일 리 없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재민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재민이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성호 형, 결정했어? 응.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해볼게. 오케이. 현명한 선택이야. 계좌 개설 서류 여기 있어. 재민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약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다 읽어야 해? 형, 그냥 형식적인 거야. 금융 상품이니까 서류가 좀 많을 뿐이지.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재민이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 계좌로 입금하면 돼. 일주일 안에 펀드에 편입시켜줄게. 수익은 언제 나와?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알려줄게. 참, 형.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이 펀드가 특별 펀드라서 소문나면 나도 곤란해. 회사 규정상 지인들한테만 소개할 수 있거든. 재민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재민이를 믿어봐. 1년만 하고 안 되면 빼면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말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성호 형, 첫 달 수익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1.8% 수익 270만 원입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27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수익 났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진짜요? 얼마나? 270만 원. 한 달 만에. 아내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사실 아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1년이면 3,240만 원이야. 우리 생활비 1년치가 나오는 거라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죠. 당신 친구분 정말 대단한가 봐요. 그러게. 재민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5월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2.1% 315만 원. 6월에는 1.5% 225만 원. 3개월 동안 8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재민이를 신뢰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죠. 7월 초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 형, 요즘 어때? 좋지. 재민이 덕분에 매달 용돈 생기는 기분이야. 그렇지?
형도 이제 투자의 맛을 아는구만. 근데 형,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 지금 특별한 기회가 하나 있어. 정부 프로젝트랑 연관된 건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3개월에 20%야. 20%? 3개월에? 응.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건데 수익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확정이라고?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거든. 망할 수가 없어. 재민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 투자금이 1억이야. 그래서 형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1억.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은 돈이 1억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형, 3개월 뒤에 1억이 1억 2천이 되는 거야. 2천만 원 수익이라고. 2천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형,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나도 내 돈 3억 더 넣을 거거든. 그래? 너도 돈을 더 넣어?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나는 대출까지 받아서 넣을 생각이야. 재민이의 열정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알았어. 1억 넣을게. 오케이. 역시 형이야. 절대 후회 안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억 더 투자하려고.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지금도 충분히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특별한 기회래. 3개월에 20% 수익이야. 그게 말이 돼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정부 프로젝트래. 안전하다고. 당신 제발 정신 차려요. 그게 정말 안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몰라. 우리만 특별히 소개받은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예전엔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여보, 3개월만 기다려봐. 2천만 원 벌어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총 투자금 2억 5천만 원. 퇴직금의 대부분을 투자한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를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2019년 10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수익금 2천만 원이 들어올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통장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이 없었어요.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민아? 신호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재민아, 수익금 언제 들어와? 연락 좀 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재민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재민이가 준 명함에 적힌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블루오션 자산운용이죠? 죄송하지만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박재민 대표 있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블루오션 자산운용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혹시 재민이 연락처 아는 사람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재민이? 걔 누구야? 우리 반에 박재민이라는 애 있었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민이는 우리 반 친구가 아니었다고요? 급히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우리 반 사진. 거기에 박재민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동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창회에 슬쩍 들어온 사기꾼이었던 거죠. 여보, 여보. 아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당했어. 뭐라고요? 재민이가 사기꾼이야. 2억 5천이 다 날아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죠? 당신 장난치는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고 저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여기. 이거 보니까 민사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 손실이랑 사기는 다르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하시죠. 고소장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 다녀왔어요? 응. 어떻게 된대요? 조사해본다네.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에서 이미 느꼈거든요.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팠습니다. 2019년 11월. 통장 잔액 7천만 원.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경찰 조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피의자 박재민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서 온 통보였죠.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투자 사기 사례들을 검색했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에게 5억 투자했다가 잠적당함. 동창 소개로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림. 20년 지기한테 당한 투자 사기.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놨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5가지는 있었는데 이제는 김치랑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미안해.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살아야 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민이 얼굴이 보였어요. 그 자신만만한 미소, 고급 시계, 그리고 거짓말들. 30년 친구잖아. 나도 5억 넣어놨어. 정부 프로젝트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앞에 신문 9일란을 펼쳐놨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뭐야? 경비 구인 광고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만두신대요. 경비? 네. 월급 180만 원이래요. 저는 신문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제가 61살의 나이에 경비 일을 한다고요? 당신이 교사였던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지원해볼게.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비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61이시네요. 좀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소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새벽 6시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합격했어.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남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교 갈 때 싸줬던 그 도시락이었어요. 경비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CCTV 모니터 몇 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어서 오세요. 김성호 씨죠? 선배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CCTV 보면서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고 택배 오면 받아주고 주민들이 부르면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느껴졌어요. 경비 아저씨, 택배 좀 가져다 줘요. 경비원, 왜 쓰레기가 안 치워졌어요? 야, 경비, 거기 차 빼봐. 주민들의 반말과 명령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자를 만나기도 했어요. 선생님? 김 선생님 아니세요? 20년 전 제자였습니다. 아, 그래. 너. 민수구나. 여기서 뭐 하세요? 응. 경비 일 좀 하고 있어. 제자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민과 놀라움이 섞인 표이였죠. 아, 네. 저 먼저 올라갈게요. 그래, 잘 가거라. 제자가 떠난 후 저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거리는 텅 비었죠. 경비 일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택배가 폭증했고 방역 업무까지 추가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소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경비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주식하는 사람들 대박 났대. 네.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대. 제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주식. 그 단어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았어요. 재민이 생각이 났거든요. 형은 주식 안 해요? 나, 안 해. 그런 거 하다가 인생 망쳐.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용돈벌이로 좀 하는데 재미있어. 돈 잃진 않아요? 물론 잃을 때도 있지. 근데 공부하면서 하니까 재미있더라고. 공부. 저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도서관 가면 책 많아. 나도 거기서 배운 거야.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경제서적 코너로 갔습니다. 주식 투자 기초,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현명한 투자자.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기.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고 투기는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구나. 아니, 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기를 당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무엇일까? 저는 그날 5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PER과 PBR의 의미, 배당 수익률. 처음 보는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이해가 됐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였으니까요. 배우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1.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2.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해야 한다. 3.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당신 뭐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공부 좀. 무슨 공부? 주식 공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주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주식이요? 여보, 들어봐. 나는 제대로 된 투자를 몰랐어. 그냥 낱말만 듣고 덤볐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엔 달라. 내가 직접 공부해서 내가 이해한 것만 투자할 거야. 당신. 또 당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이번엔 안 당해.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줄 거니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남은 돈까지 날리면 그땐 정말 용서 못해요. 고마워. 믿어줘서.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퇴근 후에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어요. 밤 10시까지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 관련 책을 10권이나 읽었어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게 됐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0년 3월. 그때가 바로 기회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다음 기회가 오면 그땐 준비돼 있을 거야. 저는 노트에 투자 원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내가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2.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3.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4.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킨다. 5.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6.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6개월간의 공부 끝에 저는 드디어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통장에 남은 7천만 원 중에서 딱 5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죠. 여보, 나 주식 시작할게. 얼마나 넣을 건데요? 500만 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500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하세요? 연습이야.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해.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아내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주식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예전 같았으면 이 숫자들에 휘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가 공부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유명한 기업들이었지만 저는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부채 비율은 어떤지,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배당은 주는지. 이 회사는 부채가 너무 많아. 패스.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 패스. 이 회사는 괜찮은데. 저는 한식품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부채도 적고 배당도 꾸준히 줬습니다. 좋아. 이 회사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한 번에 다 사지 않았어요. 500만 원을 5번에 나눠서 사기로 했죠. 첫 매수 100만 원어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사건 이후 처음 하는 투자였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일주일 뒤 주가가 5% 올랐습니다. 5만 원의 수익이었죠.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는 기뻤어요. 여보, 5만 원 벌었어. 겨우 5만 원이요? 겨우가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다음 주에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침착했어요.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야. 저는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더 샀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천천히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었죠. 2020년 12월. 저의 첫 투자는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500만 원이 575만 원이 됐어요. 75만 원의 수익. 재민이에게 잃은 2억 5천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75만 원이 훨씬 소중했어요. 제가 직접 공부해서 제 판단으로 번 돈이니까요. 여보,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요.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재민이 사건 이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수익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했습니다. 575만 원으로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투자금을 늘려갔습니다. 경비일로 번 180만 원 중에서 생활비 13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은 무조건 투자 계좌로 넣었어요. 2021년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 때문에 모두가 주식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주식해요? 주민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요즘 다들 대박 나던데 저도 3천 벌었어요. 축하드려요. 주민은 신나서 떠들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조심해야 한다. 워런 버핏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오히려 보유 주식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인 거죠. 당신 왜 팔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여보, 나무가 하늘까지 자랄 순 없어. 곧 조정이 올 거야. 과연 3개월 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2024년 12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통장 잔액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3억 5천만 원을 만든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꾸준히 모았고 그 돈을 제가 공부한 기업에 투자했어요.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배당금도 쌓였고 장기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도 생겼죠. 여보, 우리 해냈어. 저는 통장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 고마워. 당신이 믿어줘서 가능했어. 3억 5천만 원. 재민이에게 잃었던 2억 5천만 원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1억을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돈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저는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5년간의 경비 생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단련시켰어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고 돈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죠. 아내와 저는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을 카페 창업에 썼어요.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배당주에 투자해뒀습니다. 연 4% 배당이면 1년에 1천만 원. 카페 수익과 배당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카페를 찾아온 첫 손님은 옛날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카페 하신다고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려고. 경비 일 그만두셨어요? 응.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야. 제자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2024년 어느 겨울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박재민. 5년 만에 마주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말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잠바를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반백이 됐죠. 성호 형.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형, 나 감옥 갔다 왔어. 3년 동안. 형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해.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일어나. 형. 커피 한 잔 마셔. 저는 재민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형. 고마워. 고맙긴. 네가 준 교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뭐라고? 너한테 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을 거야. 너 덕분에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 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은 못 갚아줘. 다 날렸어. 알아. 기대도 안 해. 정말 미안해. 그만해. 이제 너도 새로 시작해. 나처럼. 재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 나 같은 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재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나 열심히 살게. 그래. 다신 남을 속이지 마. 네. 정말 미안해요. 재민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 사람한테 화 안 나요? 화? 물론 나지. 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해. 불쌍하다니요? 평생 거짓말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오히려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다고요? 응.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죠.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기록한 투자 일지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리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 김성호는 이제 66살입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배당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재민이에게 당했던 그날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투자로 실패하셨나요? 친구에게 배신당하셨나요? 절망 속에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 스스로 공부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건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단기간에 부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